연방 상원에서 4년 가까이 공백 상태였던 북한 인권법 재승인을 위한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팀 케인 상원의원, 민주당 쪽의 상원 이분인데요. 팀 케인 상원의원하고 댄 설리번, 알래스카의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이 댄 설리번. 댄 설리번과 팀 케인 두 상원의원이 민주당, 공화당 서로 이렇게 초당적으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 이 두 분이 코리아 코커스의 소속 의원들입니다. 상원에도 코리아 코커스가 있고 하원에도 코리아 코커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원에 있는 코리아 코커스에 속한 의원들이, 코리아 코커스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한국과 관련되어져 있는 업무에 관심을 가진 상원 의원들이 모여서 의사소통을 하는 팀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북한 인권법을 들고 나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22년 8월 말에 만료가 된 북한 인권법을 다시 재승인해서 효력을 연장하겠다라는 것인데, 왜 그동안에 묻혀 있었던 북한 인권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려고 하느냐?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하원에서는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킴 의원이 이것을 작년 11월에 다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원에서도 이걸 또 발의를 했다? 그러면은 하원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루고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열리게 되죠. 대한민국의 문제에 대해서 전작권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한국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미 연방의회가 직접 간섭하고 개입하고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케인 의원은 중국이 점점 대범해지면서 독재자들에게 맞서고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부정당한 이들을 보호하는 미국의 책임이 더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정은과 그의 정권은 수십 년간 북한 주민들을 끔찍하게 유린해왔으며 미국은 북한의 자국민 탄압이 중단되도록 계속 압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리번 의원도요, 거의 80년간 북한의 잔혹한 공산주의 정권은 자국민을 탄압해왔으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 특히 한국을 위협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해쳤다. 이 법안은 북한 주민의 근본적 자유와 인간적 존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겠다라는 이야기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을 건들겠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좀 봐주었던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쪼아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중국은 문제시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을 다 싸잡아서 인권 문제로 몰아넣게 되면, 그러면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저희가 관심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원래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에 발효가 됐던 겁니다. 한시적인 법이어서 2008년, 2012년, 2018년도에 재승인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그냥 없어져 버렸었습니다. 그걸 지금 다시 살려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2022년은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있던 시기였었고요. 조 바이든은 전략적 인내를 부르짖었던 버락 후세인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을 했던 인물이었고요. 그냥 방치해 두고 있었던, 오바마 때 북한을 방치해 두고 있었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조 바이든 시절에도 계속해서 북한을 방치해 두고 있었고 결국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했습니다. 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법으로 북한을 감시하고 쪼아가는, 압박하는, 이것을 게을리하는 순간 북한은 자기들의 힘을 만들어나가고 힘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북한 인권법의 내용 자체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으나 심사 일정 지연 등으로 지금까지 재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행정부의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미국의 외교사령탑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상원 의원이던 2023년 5월에 케인 의원과 공동으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루비오 장관은 그 당시에 상원 의원이었죠. 북한이 계속해서 자국민의 존엄을 무시하고 인권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돼 자랑스럽다. 민주주의의 등대로서 미국은
김정은 정권에서 도망치는 이들을 지원하고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가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코리아 코커스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북한 인권법을 재승인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결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라는 이야기는 북한과 대화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지금 북한을 무너뜨리겠다라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을 압박을 해서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미셸 박스틸 대사가 한국에 부임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시진핑을 만나고 오자마자 시진핑이 쫄래쫄래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서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모스탄 전 대사가 한국에서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모스탄 대사 입에서 나온 이야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해 줘야 되는 자리 중에 북한과 관련된 3자리가 비어 있다. 그리고 국제형사사법대사, 이게 인권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예. 국제형사사법대사 지금 비어 있다. 나는 그 자리 대통령이 임명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일할 용의가 있다. 모스탄 대사는 그 얘기를 아주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주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